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2013년 상반기에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탑10인데 공교롭게도 국가로도 구분이 되죠. 일본의 도요타 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1, 2위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이고, 또 현대기아차 그룹 한국 3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강국에 속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순위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급변동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중국 가전기업 샤오미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샤오미?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샤오미의 예전에 저가형 보조 배터리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제 주변에서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도 가성비 좋다 그래서 쓰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제 기억도 안 날 정도니까. 그랬었는데 이 샤오미가 전기차 뛰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주 50대씩 전기차 돌입하거든요. 요겁니다. 요대로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샤오미 전기차 확 실시됩니다. 이거는 추정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년부터 정말로 대량 양산에 들어가면 IT 기업으로는 최초로 전기차 돌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샤오미가 소유한 한 기업을 테슬라가 이번 주에 고소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떠신가요? 디자인 좀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사실 디자인 때문에 소송을 건 건 아니고, 워낙 중국의 이런 IT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를 많이 베낀대요. 실제로도 테슬라가 소송을 거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로 소송에서 이겨서 합의금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도용해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지금 샤오미가 사실상 주주인 회사를 또 고소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워낙 테슬라가 또 리딩 기업이고 전기차 앞선 기업이니까 많이 카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정말 핫해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샤오미가 되게 테슬라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먼저 발표했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샤오미도 그대로 따라서 발표합니다. 좀 디자인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똑같이 따라한 것 같은데, 작년에 사이버1이라 그래서 샤오미가 우리도 로봇 할래 그러면서 약간 테슬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 좀 좋아하면서도 경쟁 상대를 의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샤오미뿐만 아니라 중국판 테슬라로 불렸던 니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물론 지금도 잘 나가는데 유망한 기업인데, 이 니오라는 회사의 CEO가 이번에 테슬라 신형 자동차 공개 부스에 온 게 딱 포착이 됐어요. 요 분인데 지금 전화 막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CEO가 직접 오진 않거든요. 보통 실무진을 시켜서 이렇게 조사해오라고 할 텐데,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안에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어딘가로 통화도 몇 분 동안 하는 게 목격이 되면서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오도 실제로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정말 그 전기차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주에 세계 3대 모터쇼라 그래서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라는 게 열렸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독일이잖아요. 자동차 강국인 독일 안방 한 가운데서 이 독일을 위협한 게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중국차가 점령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 중국의 비아디라고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전시 모터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무려 독일의 벤츠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 얼마나 작심하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부스 규모죠. 투자하는 거니까. 부스 크기도 그렇고, 무려 유럽용 전기차 6종이나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때려 붓고, 가격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막 엄청 저가형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 팔았고, 다음은 유럽이다 그러면서 좀 때로 몰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도 신제품 더 사양이 좋은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완전 유럽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가장 위협을 받는 게 폭스바겐이래요.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세계에서 판매량 1, 2등 하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거든요. 독일의 폭스바겐인데, 중국의 비아디가 완전히 대놓고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폭스바겐 그룹의 부스 건너편에다가 일부러 보란듯이 내가 너를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지 몰라도 이렇게 딱 마주보는 자리에 부스를 차리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표를 보고 감탄했다. 여기 지금 차 보고 있는 관람객들이 야, 이거 가격을 보니까 솔깃하긴 하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비아디의 가장 비싼 차가 한 1억 원인데 이게 맞은편 폭스바겐의 가장 싼 차 수준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중국 성능 안 좋고 약간 품질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이러면서 엄청 이제 호평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중국 전기차들이 작심을 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지금 안방도 내주게 생겼는데, 지금 중국에서 15년 동안 1등 했었거든요. 폭스바겐이 판매량 1등.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비아디 중국 회사한테 1등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은 안 그래도 중국 시장도 놓쳐서 속이 쓰린데 지금 비아디라는 중국 회사가 집에 안방 침실까지 쳐들어온 셈이죠. 그래가지고 너네 시장 다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속이 쓰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의 전기차 1등 비아디라는 기업을 월가에서 뜯어본 거예요. 여기 새롭게 공개한 자동차거든요. 여기 이제 테슬라의 모델 3라고 하는 세단 모델의 경쟁사이기도 한데 뜯어보니까 더 놀라웠다 하면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의 75%를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다 조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없대요. 그렇게 잘하는 전기차 선두기업 테슬라조차도 이건 어디서 가져야 되고 이건 유럽에서 가져야 되고 이건 한국에서 가져야 되고 이건 중국에서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급망이 분산돼 있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완전히 중국 내에서 다 조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이 절단돼도 분리돼도 영향력이 덜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동일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15%나 더 높더라.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지금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2배는 더블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자리를 뺏어가지고 기존의 자동차 강국 독일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전통 제조사,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완성차 기업들 점유율이 81%나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 58%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반토막 가까이 난다는 거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이 자리를 중국 전기차들이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도 요번에 이런 자동차 보고 충격을 먹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실제로도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까 배터리가 전기차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1등이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1등인데 점유율이 36.6이고, 비아디라고 하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 전기차 회사 배터리가 16%로 둘만 합쳐도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이 52.6입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많이 높아졌어요. 막 성장률이 50%에서 90%까지 됩니다. 물론 한국의 LG나 뭐 SK, 삼성 이런 배터리 회사들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의 두 개 회사가 그냥 절반 이상 먹어버리니까 정말 무섭게 가격 경쟁력과 물량 공세로 따라오는구나, 선두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자동차 강국인 독일도 모터쇼를 연 독일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번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연설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죽하면요, 중국의 전기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발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독일 기업들이 두려워했으면 이 독일의 총리가 연설하는데 중국 전기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숄츠 총리가 1980년대는 일본차가 시장을 장악했었고 그 후에는 한국이 두각을 냈고 지금부터는 중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뭐야 이거 독일 총리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독일은 언제나 그랬대 끄떡 없을 거다라고 이제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싼 전기차를 우리도 팔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 자동차 회사들 열심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기차 싸게 팔아라, 그래야 된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이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이번 전시회를 하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침울하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독일이 자동차의 어떤 전통 강국 중에 하나인데 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또 BMW, 또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잖아요. BMW의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러면요, 이대로 가면은 유럽 기업이 중국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까지 비관론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니 유럽은 지금 하는 게 중국 좋은 일만 하고 있다, 완전히 유럽연합은 하는 정책들이 전부 다 중국 편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제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 대부분 내연기관차의 강자니까 지금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다 퇴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우리가 못 이긴다. 물론 단서는 BMW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BMW는 럭셔리카라 가지고 이렇게 중국 전기차 공세에 끄떡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유럽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라지거나 역할도 사라질 수 있다, 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위험에 임박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프랑스 르노라고 하는 유럽 자동차 기업 CEO는 지금 우리가 전시회 한번 보고 나니까 우리보다 한 발 더 빠르다, 한 세대가 앞섰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에 한 세대가 또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보다 3에서 5년이 앞서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계 3대 모터쇼가 독일에서 하필 열렸는데 이런 우려들이 쏟아져 나온 게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폭스바겐, 지금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폭스바겐도 지금 시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요렇게 생긴 저가형 전기차를 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차 이름도 투올이에요. 투올. 모두를 위한 자동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스바겐 이름처럼 국민차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차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큰 도전을 맞이하는 중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다라고 우려 섞인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CEO도요. 그러니까 일단 발표는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25,000달러면 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제 시장도 우려를 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중국 전기차는 더 싸져 있을 수도 있고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정말 괜찮은 자동차 산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메리츠에서 나왔는데 카페에 올려두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게 이제 완전히 순위가 뒤집혀서 뉴 티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순위 변동이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는 건데 세 가지 역량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고 자동차 탑 티어 1, 2,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있어야 된대요. 요약해드리면 요거거든요.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도태된대요. 이제 다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대량 양산, 몇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컨셉차 이런 거 말고 정말 대량으로 차를 만들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요 분께서는 1등으로 테슬라를 꼽으셨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요 리포트에서 티어 1은 테슬라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땐 비아디 같은 수백 개의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해서 살아남는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전기차 기업들이 티어 2를 갈 것 같다. 저가형 전기차와 대량 양산 능력을 탑재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티어 3, 4로 내려가는 게 지금은 잘 나갈지 몰라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기존 자동차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이거 보면서 직접적으로 기업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회사들도 급격하게 순위가 내려가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놨거든요.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요 리포트도 같이 요약해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가격 인하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더 계속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의 공세가 지금 중국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25,000달러까지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기도 지금 테슬라도 계속 자동차 가격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쟁 모델인 비아디,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막 4, 5천만 원 넘어가서 비싸서 부담스러웠었는데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정말 나와주면 이런 전기차들이 소비자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안 살려다가 사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그렇게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보고서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보통 팔리는 자동차가 한 연평균 8,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여기 가파르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올해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요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은 잘못하면 시장 다 뺏긴다는 거죠.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였고, 특히나 올해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는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점유율이 15%를 처음 돌파할 예정인데, 요게 변곡점이래요. 1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대 중에 15대가 전기차가 되는 순간 이제 막 폭발적으로 20대, 30대, 30대, 40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로 다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올해랍니다. 올해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가 언제였냐면 애플의 2009년과 같다 해서, 애플하고 테슬라 비교하는 자료들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올해가 애플의 09년과 같은데, 그때 이 보시면 스마트폰 침투율이 15% 돌파하면서 팍 폭등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때 수혜가 이제 애플이었던 거죠. 글로벌 판매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비아디 이런 회사들이 이미 많이 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자료 보면 되게 아직도 초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더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이번 주에 좀 흥미로웠던 기사가,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동네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가 전통 강자인 도요타를 따라잡고 역전했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전통 강자인 도요타, 미국에서 도요타 되게 잘 팔리잖아요. 튼튼하고 좋은 차로 잘 팔리는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테슬라가 빠르게 역전을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걸 주목을 했는데, 미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보려면 캘리포니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도요타는 전통 강자였고,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신흥 강자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도 제가 소개해드린 리포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 곡선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23개 국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시킨 23개 국가를 평균 내보니까 한 5% 넘어가면은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지금 먼저 가고 있는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인데 이제 뭐 향후 1, 2년 안에 각도가 가파라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 전환의 초입이고 올해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내연차 수요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좋아 보이는 그 전통 강호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곧 도래할 수도 있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한데, 이 리포트에서도 내연차 판매량 비율이 급감할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당연히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가 탑티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독일 모터쇼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는 독일의 럭셔리카인 벤츠와 BMW가 거꾸로 미국의 신흥 강자인 테슬라를 잡겠다, 테슬라 거기 서라,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물론 이제 워낙 컨셉카이고 약간 럭셔리 쪽이긴 하지만 역으로 독일 전통 강자들이 전기차 만들면서 미국과 중국을 쫓아오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흥미로웠는데, 중국의 주도 산업도 완전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텐센트와 알리바바 시총은 감소하고 있고 부진하고, 정작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아까 소개해드린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입니다. CATL, 비아디, 배터리 1등과 전기차 1등 기업인데,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직원 숫자도 올해 처음 역전입니다. 비아디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회사 직원 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알리바바는 약간 이렇게 꺾이고 있고, 텐센트도 이렇게 부진한데, 배터리 기업 CATL은 이렇게 역전을 했습니다. 텐센트를. 그러니까 직원 숫자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규모이기도 하고, 물론 직원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또 회사가 덩치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니까, 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한 10년 동안은 빅테크가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중국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미국 테슬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 전통 강호들,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한국의 현대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몇 년 안에 순위가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겠다. 단순히 기업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순위가 바뀌면 자동차 강국의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중국이나 미국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강국으로 여기 랭킹이 완전 상위권이 싹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다, 전기차 요거 조금 하다 마는 거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들이 1, 2, 3이 다 가져간다, 계속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기차 시대가 무섭게 오고 있다 느껴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은데, 승자가 누가 될까? 누군가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부진하게, 뭐 망하진 않겠지만 바닥으로 내려가는 회사 나올 거고, 반대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승자 독식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요 자동차 기업들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해봤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크기 순입니다. 지금의 크기 순. 그래서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시총 1등이고, 일본 도요타 있고, 중국 전기차 비아디, 폭스바겐 그룹, 뭐 유럽 상장입니다만은 미국의 포드, GM 비슷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있고, 현대자동차 주가만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라고는 미국 픽업 트럭, 니오, 샤오펑 이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진짜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스타트업은 많이 부진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여기 또 랭킹이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건 확실하니까 승자를 잘 골라서 꾸준히 주식을 또 적립식으로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관리하셔야겠지만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너무 괜찮은 내용이어서 다른 기사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순위가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티어가 기존 자동차 업계와는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내용이어서 카페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모터쇼 결과 보면서, 야, 진짜 유럽이 긴장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고, 향후에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 기업들 경쟁도 당분간 엄청 심하겠다 싶긴 했습니다. 지금 가격 인하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 가격이 점점 싸질 것 같아요. 너도나도 저가 전기차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또 전기차 저가형 계속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이벤트도 한 번씩 참여를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대형 증권사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앱 활용만 해도 응모가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주식,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애플 헤드셋, 호텔 식사권 등 꽤 괜찮은 경품을 주는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M스탁 어플에 로그인만 해도 응모권을 한 장 줍니다. 그 응모권으로도 바로 응모가 가능하시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미션만 수행하시면
하시면 또 응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최초 매수 주문하시면 응모권 5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만 써도 응모권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또 다양한 스페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들을 통해서도 또 추가 응모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는 9월까지 응모 가능하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엠스탁 어플 통해서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